이 영상에 언급되는 오피스텔 관리비에 관한 컨텐츠는 극히 일부의 케이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인물 및 현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1인 가구 분들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한 10년, 15년 전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뭐 한 3만원, 4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들어서는 오피스텔들 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전기가스 빼고 자기가 쓴 거 빼고 이제 나머지 관리비가 보통 뭐 적게는 20만원, 심한 곳은 진짜 뭐 다 합치면 40만원까지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소득이나 이런 게 약간은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뭐 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결혼하기 전에 많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월세랑 관리비를 더하면 이건 뭐 직주 근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에 많이 들어가시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뭐 돈을 버는 건지 번 돈을 다 오피스텔 반 이상을 이제 쏟아붓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피스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요약본이죠. 이거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그리고 일반 오피스텔, 상가, 분양형 호텔, 여기 생숙도 더해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 건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강제 처벌 규정이 없어 관리에 공백이 있다. 뭐 이런 언론 기사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라는 건 이겁니다. 여기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집건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관리비랑 관련된 내용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조에 보시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을 해야 돼요. 관리단.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되겠죠. 24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이거 살짝 웃기죠. 아파트랑 달라요. 그죠?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고 치면 수분양자분입니다. 수분양자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의결 방법 38조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한마디로 이제 수분양자분의 반, 뭐 400실이에요. 오피스텔이 예를 들면 400실이면 200명 이상의 수분양자가 모여서 10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관리인이 선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전에도 제가 뭐 생수기나 그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강제됩니다. 강제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게 없어도 그 입주민 중에 대표자가 선임돼서 이제 관리 사무소랑 이렇게 서로 이제 그 감시를 하게 되겠죠. 감시를 하게 되겠는데, 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말이 좀 꼬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기가 너무나 쉽죠. 다 입주민들이에요. 입주민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뭐 입주민 카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미 그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이
과반수의 의결권 및 과반수 이걸 충족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일단은 입주자 대표회의 이딴 거 없고요. 입주자 모임 카페 이런 거 없고 준공 이전에 무슨 모임을 갖는 일이 없어요. 게다가 아파트는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실거주하려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소수죠.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다수는 수익형으로 이제 임대를 나서 수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온 전국에 흩어져 계십니다. 이분들 오피스텔의 구분 소유자분들은 전국에 흩어져 계시고 일부는 해외에 해외에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100명이 모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내 돈 날아가게 생긴 지역주택조합도 조합원들이 나중에 일이 잘못 돌아가는 걸 깨닫고 모임 구성하기 굉장히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 돈 몇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도 그 만들기가 힘든 게 아파트랑 다른 이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가는 물건들의 이제 구분 소유자들인데 게다가 이 시행사에선 당연히 이 구분 소유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줄 리가 없죠. 모임 갖는 걸 너무 싫어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은 그래도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의 첫걸음 어떻게든 관리인 집회를 열어야 됩니다. 집회를 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구분 소유자 과반수가 관리단 집회에 참여하기가 어렵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실무에서는 의결권을 양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양도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당일 참석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하긴 해야겠는데 물리적으로 이 구분 소유자분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관리비,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난질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리비 장난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인이 선임되는 관리인이 당연히 시행사 일부입니다. 일부 시행사, 건전하지 못한 시행사랑 한 통속인 사람이 관리인이 돼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보시면 분양이 끝나도 이제 분양 사무실은 남아 있고요. 영업 조직은 다 빠져도 사람이 한두 명은 남아 있습니다. 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하면 나중에 준공 끝나고 입주 관리, 그렇죠? 입주 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주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입주할 때 되면 이 구분 소유자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의결권을 양도받기 위한 서류에 사인을 받으려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분 소유자분들은 여기 아파트도 아니고 임대만 잘 나서 되면은 그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입주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인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떡밥을 던져요. 만약에 임대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면 그 임대 보장제 같이 서류 사인 받으면서 이거 같이 하고요. 뭐 임차인을 중개해 준다든지 자기들이 이제 직접 관리하는 부동산이 1층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깔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차인도 뭐 진짜로 찾아줄 수도 있고 임대 관리를 하면요. 안 하더라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사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 구분 소유자분들은 뭐 나중에 임차인 찾는 문제 아니면 진상 임차인과의 분쟁 뭐 이런 것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물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만 한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이거 사인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내 집도 아닌데 이런 거 하나하나 뭐 할 때마다 여기 와서 의결권 행사한다는 게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인을 다 해드려요. 그러면 이 시행사와 부도덕한 시행사와 이제 한통속인 이 관리인 너무나도 이거 실패한 역사를 제가 이제 수많은 오피스텔 현장을 겪어봤지만 뭐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시행사와 보통 뒤로 연결이 돼 있는 관리인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 권리를 획득을 해요. 권리를 획득하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둔 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약을 해놓은 걸 보세요. 이제
주택법, 아파트는 주택법이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강제가 되고요. 관리정보 열람 시스템이 있죠. 사이트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도 받고요. 누구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건물법은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당은 오피스텔, 도생, 상가, 분양형 호텔, 생숙 이런 것들은 다 집건법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강제 아니에요. 관리인만 선임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정보 열람 시스템 이딴 거 없죠. 그리고 회계감사 안 돼요. 그리고 이 회계감사는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힘든 케이스, 드문 케이스지만 그 구분 소유자 몇 명이 부도덕한 이 관리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목도한 다음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냈어요. 소송을 내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니네 이 회계장부 내놔라 보여달라 했을 때 어처구니가 없게도 이 관리단에서 거부를 한 케이스가 있고요. 법원까지 갔는데 승소를 못한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분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오피스텔 같은 회계장부 열람을 안 해줍니다. 보여주는 건 이제 규약이랑 연간 보고서, 근데 뭐 요약본이고요. 뭐 중요한 건 다 빠져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설사 뭐 토끼머리에 뿔이 날 확률보다도 적은 확률이지만 구분 소유자분들이 모여서 한다고 한들 현행법상 지금 의결 정족수가 4분의 3 이상이 모여서요.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 숫자죠. 가혹한 숫자입니다. 모이기도 힘든데 모여도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돌아가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둔 격입니다.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었고 국가에서도 감시를 하지 않고요. 이건 너무나도 쉽게 이 권리를 따낸 이 관리인이 해먹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뜻이죠. 보시면 이제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이거 도급용역비, 그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 보세요. 도급용역비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유지보수 수의계약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가구 이상의 이제 세대를 가진 아파트 200만 원 이상의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는 감사를 받아요. 감사, 입주자 대표 회의랑 다 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그딴 거 없습니다. 그딴 거 없어요. 그냥 관리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지보수, 특히 이런 공사비라든가 기타 뭐 용역비 이런 게 정상적인 시세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란 말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용역비가 청구가 되고 관리인은 당연히 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던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급부를 다시 챙기게 되겠죠.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또 관리비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건 뭐 이거 관리인이 챙기는 건 아닙니다만 수도요금이 통청구돼요. 그 수도요금 잘 보세요.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어이없는 금액이 나오는 이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가구 분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누진제잖아요. 수도요금도 아시겠지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단가가 쭉쭉 올라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구분 소유자들이 가구 분리를 하지 않으면 수도요금이 그냥 하나로 올라가요. 전체 오피스텔 전체에서 상가까지 다 해서 어마어마한 수도를 쓸 텐데 이게 그냥 하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진을 그냥 폭탄 누진을 맞죠. 폭탄 누진을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뭐 낮에는 출근을 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아침 저녁에만 있는데 수도요금이 막 2만원, 막 이건 양호한 케이스예요. 막 3만원, 4만원 나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제 입주 관리하는 사람이면 이거 뭐 자기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입주민들한테 입주할 때 다 이거 알려가지고 당연히 가구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치?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피스텔 같은 이 시행사와 나쁜 시행사와 결탁된 관리인은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그거 구분 소유자분들이 모임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하죠. 이분들이 뭔가 생각을 갖는 걸 제일 싫어할 겁니다. 그쵸? 해먹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떠한 가능성이 눈꽃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것도 다 배제를 하는 겁니다.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수도요금, 뭐 관리비 이딴 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구분 소유자분들이 생각을 갖는 게 너무나도 싫으니까 애시당초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설계 단계에서 뭐 블럭별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라인별로 아니면 뭐 층별로 다 그냥 모듈 비슷하게 모듈 묶어서 설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 그래도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관리비 많이 나오는 요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관리비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사실 이거는 방문객 주차비는 이 수익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관리비에서 절감하는 요인이 돼야겠죠. 이거 수익 벌어들인 만큼 아니면 뭐 여기 관리인 용역비 자기들 관리단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구분 소유자분들한테 아니면은 지금 뭐 세입자분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방문객 주차비 당연하죠. 이거 막 쓰면 안 되겠지만 이거 대부분 그냥 관리인이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요 400실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면 이거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입니다. 이거 그냥 개꿀입니다. 그냥 아이고 맛있어요. 그냥 맛집입니다. 그냥 꿀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 있어. 기본적으로도 오피스텔은 처음에 드렸어야 될 얘기인데 아파트에 비해서 이제 전용률이 현저하게 낮죠. 전용률이 현저하게 낮으니까 당연히 평당 관리비는 아파트보다 셀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오피스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드시고 이게 이상하다. 보통 그냥 넘어갔어요. 별 생각 없이. 하지만 좀 깐깐하신 분이 이상하다 해서 관리실에 문의해보면 다 요 얘기하죠. 요 얘기.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 그것도 근데 정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파렴치하고 나쁜 짓이지만 제일 요새 오피스텔에서 관리비에서 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커뮤니티 시설 용역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구당 적으면 4만원에서 많으면 6만원 더 심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여기 있는 게 다 커뮤니티 시설이 되겠죠. 여기는 상가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언뜻 보면 좋아 보이죠. 무인 택배, 코인 세탁실, 다이룸, 릴렉스룸, 이름도 아주 그냥 아트룸, 미니 오피스, 게스트룸, 파티룸, GX룸, 피트니스, 북카페, 반려동물 센터, 개인 창고, 하늘정원, 바베큐장, 조깅 트랙, 스크린 골프장, 주식 서비스, 수영장. 적어도 신축 오피스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작은 거 말고 120실 이상 요새 1000실이 넘는 오피스텔도 있어요. 보시면 이 커뮤니티 시설이 적으면 10개, 많으면 막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입주자분들, 구분 소유자분들, 아니면 세입자분들, 럭셔리하고 편하게 생활하시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깔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시설마다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그쵸? 유지보수.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수의계약하는 유지보수비, 그리고 인건비 들어갈 거죠. 인건비 들어갈 겁니다. 돈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점점 많이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여기마다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예를 드는 거예요. 한 명 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이 작다 그러면 한 3개에 1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티 시설이 한 20개 있어요. 그러면 서류를 보시면,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장부 보여주지도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사람이 한 15명에서 뭐 한 16명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서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서류에 돼 있는 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 참 아름다운 국가예요. 그렇게 하지만 예상하시는 대로 이런 거 뭐 한 4명이 합니다. 4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건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날로 드시는 거죠. 게다가 수의계약하는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 수지분석이라 그럽니다. 이제 시행하기 전에 여기다가 시행을 하면은 우리 시행사가 뭐 토지비, 모험비, 금융비, 뭐 영업비, 대행비 다 빼고 얼마를 남는가 뭐 그런 걸 대략 예상하는 이제 서류인데, 그거 제가 이제 요새 오피스텔들 뭐 대지비가 지나치게 세다거나 아니면 땅값 대지비가 너무 낮다거나 하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 빼고 평균적인 거 한 수지분석표 한 10장 정도를 평균을 내봤어요. 한 400실 정도죠. 그럼 외형이 대략입니다. 러프하게 5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한 10개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수익률은 한 6%에서 7%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외로 이 분양이 크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뭐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하면 6% 그럼 30억이죠. 분양 수익이 400실짜리 오피스텔을 완판이 나면 30억 정도를 뗄 거 다 떼고 30억 정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커뮤니티 시설, 이걸로 이제 관리비 장난질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만원 계산할게요. 5만원 400실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월에 2천만원. 그쵸? 년에 2억 4천만원. 그리고 그러면 30억을 2억 4천으로 나누면 한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차장 장난질, 뭐 유지보수 장난질, 다 장난질 하면 10년 이내, 이거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차장이랑 뭐 말이 웃긴데 장난질을 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장난질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로 해도 10년 이내에 분양 수익이랑 똔똔이 됩니다. 이 장난질로. 이건 그냥 거저먹는, 그냥 날로 먹는 수익이잖아요. 날로 해먹는 게 10년 이내 분양 수익이랑 똑같아지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해먹는 그게 되겠죠.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판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는 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이제 영향을 받는 물건 상품 중에 관리비 장난질이 아주 손쉬운 애들, 이런 거 그죠? 3개 오피스텔, 상가, 생숙 이딴 거는 분양 수익보다 이런 관리비 장난질, 수의계약 장난질로 버는 돈이 더 크다는 말이 당연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이런 것들 들어가는 분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뭐 세입자든 아니면 구분 소유자든 간에 이 행위를 알아도, 생숙이랑 똑같죠. 알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앞에서 보신 이 내용 때문에 너무 가혹하죠. 정족수 4분의 3 가혹합니다. 가혹해요. 어떻게 알아도 4분의 3이 모여야 되고요. 현행법상 4분의 3 모인 사람 중에 또 4분의 3이 찬성을 해야 그 아까 말씀드린 부도덕한 관리인을 몰아내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아도 그냥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관리비를 내면서 불이익을 받아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이나 이런 뭐 시사 프로그램 아니면 뭐 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비 한번 포털 사이트에 쳐보세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개선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죠. 2018년 8월에 법무부가 집합건축건물법 개정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을 해서 간담회하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불발됐어요.
후발됐습니다. 법이 부처에서 입법 예고한다고 다 되는 건 아시죠?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알력 싸움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올해 1월에 재입법 예고를 했고요. 또 지지부진하다가 얼마 전입니다. 2019년 7월 18일 날 드디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요. 당연히 이 건축이나 이 시행 이쪽에서 있는 분들은 정말 싫겠죠? 정말 싫겠죠? 네, 너무나도 싫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입법이 돼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자기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 상가, 생수 수익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반토막이 더 나죠. 장기적으로 10년의 반토막이지 뭐 한 20년 이상 굴러간다고 치면 수익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싫겠죠. 그래서 제출 이후에 어용 언론 모르겠습니다. 뭐 특정 언론 그 소수죠. 소수 특정 언론사에도 보면 이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뢰해서 냈음직한 기사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회계 감사를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회계 감사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투명성이 어쩌고 저쩌고 결국에는 이게 이르다라는 얘기죠. 이 개정안이 이르다.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이거는 이른 게 아니라 늦어도 너무나도 늦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르다라는 이제 논조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싫을 거예요. 정말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 아마도 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게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걸 막으려고 들 거예요. 막으려고 들 겁니다. 생각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도 거주하실 1인 가구가 늘어나길 거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도 많고 제 생각에 이건 뭐 저 같은 이런 일개 유튜버가 뭐 걱정할 레벨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청년 요새 사람 청년분들 포함해서 소득이 적어서 지방 경제가 돌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걸 하면서 특정 지자체 화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죠? 수당을 줘서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제 생각에 이것만 통과돼서 그것도 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시행만 된다 그래서 다 아닌 건 아니고 관리를 굉장히 엄정하게 해야 되겠죠. 관리도 굉장히 엄정하게 해서 나라에서 이상한 도서관에 불 켜고 끄는 거 이런 거 사람 쓰지 말고요. 이 관리하는데 이 인력 그쵸 고용해가지고 고용률도 올리고 관리도 해서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 관리비 10만원 20만원 가구당 이게 줄어들면 소득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국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수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 내수를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 엄하게 쓸데없는데 세금 쓰지 말고 요것만 바로 잡아도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목숨 걸고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개정안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만든 것들 보시면 개인단에서 이제 시행해서 사기치는 법 이런 걸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건 피해를 입어도 거기 한 200-300분 물론 200-300분도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에 그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을 아우르는 레벨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느냐. 관리비 40만원씩. 이건 제가 약간 좀 과장을 한 면이 있지만 물론 40만원이 나온 데도 있어요. 관리비가 왜 많이 나오고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부도덕한 일부 시행사 및 관리단에서 해먹는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계정안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